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증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 또는 주변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지럼증이 이석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석증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석증이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석증은 전정기관에서 발생하는 병입니다. 도대체 이 전정기관은 뭐냐면 귀 안쪽에 있는 센서, 균형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는 이 바깥의 부분을 외이라고 하고요. 외이도 귀를 들어가서 고막을 지난 상태를 중이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안쪽 부분에는 내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하는데요. 이 내이에는 크게 두 가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달팽이처럼 생겼다 해서 달팽이관이라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전정기관입니다. 이 달팽이관은 소리를 듣는 곳이에요. 외부에서 온 소리를 여기서 전기적 신호로 바꿔줘서 결국 뇌로 전달시켜주는 곳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전정기관이라는 곳은 평형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정기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석기관이라는 곳이 있고요. 옆에는 방골이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석기관에는 이석이라고 하는 작은 돌이 있어요. 칼슘 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이석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무게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젤라틴 위에서 붙어 있는데 얘가 머리를 기울이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 젤라틴 아래쪽에 있는 손목, 털세포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신호가 전달되면 머리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앞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내서 뇌에서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옆에 있는 이 방골이관이 하는 역할은 회전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골이관 안에는 물이 차 있어요. 림프액이라는 물이 차 있는데 머리를 회전시켰을 때 이 물이 막을 밀면서 내가 오른쪽 회전하고 있구나, 왼쪽으로 회전하거나 또는 앞으로 회전하거나 뒤로 회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신호를 만들어내서 뇌에서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정기관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항상 건강했기 때문이에요.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머리가 어떻게 기울어져 있는지 알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상을 일으키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린 이석증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 전정기관에 있는 이석기관, 거기에 돌이 붙어 있다 그랬죠. 이 이석이 원래는 벽에 붙어 있어서 기울어지기만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돌이 먼저 떨어지게 돼요. 젤라틴에서 떨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이석기관을 떠나서 방골이관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이석기관이고 이게 방골이관입니다. 이석기관에 있는 돌이 만약 방골이관 내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돌이 움직이게 됩니다. 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돌이 굴러가면서 물을 같이 움직이게 해서 마치 내 머리가 한쪽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신호인 거죠. 그것도 한쪽만 이상신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뇌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귀 안쪽에는 내이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 달팽이관은 소리 듣는 곳, 그리고 그 옆에 전정기관, 다른 말로 평형기관이 있습니다. 평형기관에는 이석기관이 있고 방골이관이 있어요. 이석기관에 있는 돌이 떨어져서 방골이관 내로 이동해서 돌이 굴러다니면서 머리를 특정 위치로 했을 때 물이 같이 흘러가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석증의 대표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증은 사실 정식 의학적 명칭은 아닙니다. 의학적 용어로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Benign Paroxysmal Positional Vertigo라고 해서 BPPV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의과대 학생들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려운데, 하물며 환자분들께 이 병을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환자분들께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학생이던 2000년 전후 때, 그때는 좀 잘못된 설명을 했었어요. 달팽이관에 돌이 빠졌습니다. 달팽이관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이제 잘못된 말인데요. 달팽이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 같이 존재하긴 하지만 소리를 듣는 곳이에요. 균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곳인데요. 근데 이제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그냥
설명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달팽이관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어지럽지 않아요. 소리가 듣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이석증은 이 전정기관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BPPV를 다른 용어로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모두 다 이렇게 이석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잘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병이 발생하는 기전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고 이 이석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은 증상이 소실이 되거든요. 어지럼증이 낫게 되는데 치료적인 목적까지 생각한다면 이 이석증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석증의 정식 명칭은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입니다. 왜 이 말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 이름에 이석증의 특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석증의 특징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현운입니다. 현운이 뭐냐 하면 어지럼증의 하나의 타입인데요. 주변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입니다. 이석증 환자분들은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침대가 올라와요. 내 몸이 도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석증 환자분들께서는 생각보다 많이 어지러워 하시지만 걸으라고 하면 평지를 꽤 잘 걸어갑니다. 많이 어지러워서 그렇지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넘어진다거나 하진 않아요. 주변이 돌긴 하지만 반듯하게 걸어가려고 하면 잘 걸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석증의 두 번째 특징은 체위성입니다. 체위성이란 말은 머리를 움직일 때 어지럽다라는 것인데요. 누웠다가 일어날 때 또는 침대에 누울 때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릴 때 또는 왼쪽으로 돌릴 때 그때 어지럽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돌이 한 번에 여러 군데 다 빠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한 곳에서 빠지는데 이 후방고리관으로 빠진다거나 전방고리관으로 빠질 때는 머리를 눕거나 또는 일어설 때 이럴 때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요. 이 측방고리관 같은 경우에서는 누운 상태에서 옆으로 돌릴 때 돌이 잘 움직여져요. 그래서 그때 어지럼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석증의 세 번째 특징은 발작성입니다. 증상이 잠깐 있다가 좋아져요.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1분 이내로 증상이 좋아집니다. 돌이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떨어질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움직이다 보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어지럽지 않게 됩니다. 아닌데 나 이석증 겪어봤는데 계속 어지럽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계속 움직여서 그래요. 머리를 누웠더니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서 토할 것 같고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요. 그럼 다시 또 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어지러우니까 옆으로 막 가요. 그럼 어지럽고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머리를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어지러운 것이고 1분 이내에 좋아진다는 것은 머리를 가만히 있을 때 그때는 1분 이내에 증상이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석증이 처음 발생하는 것은 주로 자다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이석증이 발생하는 기전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돌이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방고리관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길 쪽으로 돌이 움직이도록 한쪽으로 머리를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잘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머리를 계속 움직이는 도중, 생활하는 도중에서는 돌이 여기 안에 이석기관에서만 움직이게 되는데 잘 때 그것도 특정 자세, 한쪽으로 기울인 상태, 옆으로 눕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게 되면 돌이 이렇게 잘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로 이석증 환자분들은 아침에 발생한다 또는 낮이나 저녁에 발생하더라도 자고 일어나는 경우에 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석증의 다섯 번째 특징은 메스꺼움이나 구토로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 전정기관과 자율신경이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면 우리 몸은 뭔가 몸에 독소가 들어왔다라고 반응을 하게 돼요. 뱃속에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개워내도록 몸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멀미를 할 때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는 체기가 생기면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은 어지럼증 때문에 토하는 증상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이석증이 발생하는 원리와 이석증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석증, 다른 말로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또는 자고 일어날 때 처음 발생하고 어지럼증 양상은 빙글빙글 도는 양상의 현운 타입이다. 증상은 머리를 어느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발생하고 머리를 가만히 있는다면 1분 이내에 소실된다 라는 것입니다. 구토나 스꺼움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 어지럼증이 이런 5가지 양상에 가깝다면 이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지럼증 양상이 이석증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석증의 정식 명칭 가운데서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있었던 양성입니다. 양성이라는 말은 반대말로는 악성이 있죠, 그죠? 악성과 다르게 양성이기 때문에 이 질환은 위험한 병은 아닙니다. 다른 병으로 진행한다거나 전이가 된다거나 다른 병의 위험 요인이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어지럼증 자체만이 문제가 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석증은 이 돌이 다시 제자리, 원래 있던 이 이석기관 쪽으로 돌이 들어가면 증상이 모두 좋아지거든요. 이석증 환자분들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하루 이틀 사이에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 돌이 제자리에 들어가서 다 나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가지 않고도 나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의심되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병원을 가야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석증에서 느끼는 어지럼증은 굉장히 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빙빙 돌고 토하고 도저히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을 가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정복술 치료까지 받으면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이석증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돌이 빠지거나 돌이 여러 개 빠지는 경우 또는 돌이 팽대부릉이라고 하는 곳에 붙어 있는 경우에서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고생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만성 어지럼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 어지럼증이 심하다거나 하루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이상 여러분의 신경 쓰이는 것들을 해결해드리는 신경과 전문의 황재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